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눈에는 너무 당연해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지구 반대편 누군가에겐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절박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지도 위에선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고요한 땅일 뿐이지만 그곳에서는 지금 믿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글을 모르면 일자리를 얻을 수 없고 한국어를 잘해야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 학생들은 수학보다 한국어를 먼저 배우고 거리 간판도 점점 한국어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버스, 중고거래, 직장 문화, 심지어 도시 구조까지 한국의 일상과 시스템을 통째로 가져와 자신들의 미래를 다시 쓰려는 사람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걸까요? 그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에는 한 소년, 그리고 한국어라는 단 하나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글이 생존의 언어가 된 나라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 번개가 친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어디서든 한 나라의 언어가 외국에서 생존 수단이 된다는 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이 순간 히말라야 산기슭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몇몇 개인의 사례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집단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 역시 독일에서 기자로 수년간 일하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다뤄왔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어가 생존의 도구라니, 그것도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사실 처음 이 이야기를 접한 곳은 인터넷 커뮤니티였습니다. 어느 여행객이 우연히 들른 네팔의 시골 마을에서 초등학생들이 한국 드라마 대사를 암기하고 있다는 짧은 글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몇몇은 그와 비슷한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있다.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고 곧바로 취재 허가를 받고 네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다시 차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파르파팅이라는 이름의 작은 산촌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엔 여느 네팔 시골과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비포장도로, 손으로 빨래를 하는 아이들, 연기를 내뿜는 나무 난로, 그리고 검게 그을린 창문. 그러나 그곳에서 제가 들은 첫 인사는 뜻밖에도 한국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년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잊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아이의 입에서 유창한 한국어 인사라니. 소년은 웃으며 자신의 이름이 라지브라고 했습니다. 12살이었고 이 마을에서 가장 한국어를 잘한다고 했습니다. 라지브의 집은 마을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방은 하나뿐이었고 8식구가 그 안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수첩에 적힌 한국어 단어들이 붙어 있었고 책장 위엔 낡은 한국어 교재와 BTS가 나온 잡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책들을 보물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라지브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한국어로 인사하려 했고 서툰 발음에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그러곤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꼭 한국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이 삽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한 소년에게 가족의 미래가 걸려 있는 걸까?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네팔 정부가 한국과 체결한 노동자 송출 협정으로 인해 EPS, 즉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한 사람이 마을로 큰 돈을 보내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은 마을을 살리고 있었고 한국어 시험에 합격해야만 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가족 중 한 명을 정해 한국어에 몰빵하는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마을 전체의 탈출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라지브는 그런 대표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를 위해 키우던 물소를 팔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발음 테스트, 심지어 한국 드라마 시청 모임까지 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한국어로 된 문장을 받아쓰기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손으로 빼곡히 정리한 단어장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꼭 합격하자라는 한국어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하루 동안 따라다니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전체 수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수학 시간에도 문제는 한국어로 쓰여 있었고 아이들은 대답할 때도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인도 아니었습니다. 현지인이었지만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선 한국어가 곧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합격해서 돈을 벌어오면 그 집은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붙으면 그 가족이 삽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어귀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라지브가 내일 볼 모의고사를 앞두고 마을 사람들이 격려의 시간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라지브는 작은 연설을 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은 발음이었지만 그의 말은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꼭 한국에 가겠습니다. 가서 돈을 벌고 가족과 마을을 도울 겁니다. 저도 한국어로 우리를 구할 수 있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라지브의 가족과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 그의 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한국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보내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한글이 이토록 절실하게 여겨지는 땅. 이 작은 마을에서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닌 삶 그 자체였습니다. 라지브와의 짧은 만남이 끝나고 독일로 돌아왔지만 저는 그의 이야기를 마음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떠오르던 건 그의 단단한 눈빛과 BTS 우리 가족을 구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결심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눈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간절한 삶의 무게를 어깨에 지고 살아가는 12살 소년이 있다는 사실은 제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라지브의 가족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라지브가 드디어 EPS 시험에 응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험은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치러졌고 수천 명이 몰려드는 경쟁 속에서 그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학교는 그날 하루 휴교했고 마을 공동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모여 라지브를 위한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건 우리 마을의 운명을 바꾸는 시험이에요. 한 노인의 말처럼 라지브는 단지 한 명의 소년이 아닌 모두의 희망이었습니다. 결과 발표 날 마을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긴장감이 감돌던 순간 라지브가 뜀박질을 하며 언덕을 넘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됐어요. 합격했어요. 그의 외침에 사람들은 한순간 정적에 빠졌다가 이내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아이들은 라지브를 둘러싸며 환호했습니다. 어머니는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고 아버지는 묵묵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물소를 팔아 아들을 보낸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라지브는 곧바로 출국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더 강화됐고 하루에 6시간씩 듣던 수업은 1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를 위해 떠나는 날까지 매일 밥을 챙기고 응원 문구를 써서 벽에 붙였습니다. 어떤 이는 너는 이제 우리 모두의 대사야라고 적었고 누군가는 너를 통해 세상이 이 마을을 알게 될 거야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들의 기대를 품고 라지브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그는 처음으로 눈앞에 펼쳐진 고층 건물들과 깨끗한 도로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이에요? 짐을 들고 공항버스를 타는 그의 손에는 여전히 한국어 단어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공장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기까지 그는 며칠간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회사 기숙사 생활은 처음이었고 규율도 생소했지만 그는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드디어 첫 출근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 눈을 뜬 그는 손거울을 보며 인사말을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출근길 그는 혼잣말로 한국어를 되뇌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현장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첫 인사에서 발음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웃음을 터뜨린 동료, 점심시간 김치를 먹지 못하고 물만 마시던 그를 보며 역시 외국인은 달라는 수군거림, 작은 것 하나하나가 그를 위축시켰습니다. 밤마다 기숙사 방에 누워 라지브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왜 한국에 온 걸까? 정말 이게 가족을 위한 길이 맞을까? 수많은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일하던 베트남 출신 노동자 트롱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힘들지? 나도 그랬어. 여긴 형의 나라이기도 해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 라지브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느낀 따뜻함, 처음으로 자신이 외톨이가 아니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도전하자. 라지브는 발음 교정을 위해 매일 사전을 들고 다녔고 퇴근 후엔 동료들에게 대화 연습을 요청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인사 연습을 했고 일터에서는 말없이 가장 무거운 짐을 들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던 날, 라지브는 자신이 꿈꾸던 세상이 바로 이곳이라 믿었습니다. 환하게 불이 밝혀진 공항, 길게 줄지어 달리는 지하철, 거리마다 넘쳐나는 간판들. 모든 것이 새롭고 반짝였습니다. 그 모든 풍경 속에서 그는 자신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환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냉정했고 낯선 나라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그의 첫 직장은 서울 외곽의 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근무하는 공장이었지만 한국어 능력에 따라 작업의 수준이 갈렸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거나 업무 지시를 빠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무거운 짐이나 반복 작업이 주어졌습니다. 라지브는 최선을 다해 들으려 했고 이해하려 했지만 종종 실수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피곤해, 말이 안 통해,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라지브의 가슴엔 칼처럼 박혔습니다.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동료들 사이에서 그는 늘 조용했습니다. 김치를 먹지 못하는 그를 향한 시선은 또 다른 경계심이었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점심시간이 두려워졌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그는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마음속으로 외웠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조용히 지내던 그에게 뜻밖의 사고가 찾아왔습니다. 작업 도중 이전에 치료받았던 치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입 안이 따끔거렸고 말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걱정과 당황 속에서 그는 조심스레 상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왜 그런 것도 못 챙기냐는 꾸지람이었습니다. 더욱 곤란했던 건 병원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도 몰랐고 의료보험이 적용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막막함에 그는 기숙사 방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때 그를 구해준 건 같은 기숙사에 사는 베트남인 트롱이었습니다. 트롱은 조용히 라지브에게 다가와 병원을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어디가 아픈지도 말 못했어. 근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친절하더라. 그 말을 들은 라지브는 처음으로 한국 사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근처 치과로 향했습니다. 치과 접수대 앞에서 그는 모든 걸 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음 편히 가지세요. 단 한 줄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라지브의 내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배척받지 않았다는 감정,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를 손님이 아닌 가족처럼 대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개월간 그를 짓누르던 무게를 단숨에 덜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라지브는 달라졌습니다. 마음속 벽을 허물자 세상도 조금씩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발음을 교정하기 위해 스스로 영상을 녹음하고 매일 기숙사 앞을 거두며 한국어 문장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그런 그를 놀리는 일도 있었지만 그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연설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한다는 건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대표로 선발됐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대회 당일 무대에 선 라지브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네팔에서 왔습니다. 12살에 한국어를 시작했고 18배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어는 저에게 무기였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마을을 구할 수 있는,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저만의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며 저는 이 나라를 조금씩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라지브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사람과 마음을 이어주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이후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이곳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라지브의 연설이 끝난 그날, 저는 긴 여운을 지우지 못한 채 밤새 뒤척였습니다. 한국어가 마음을 잇는 다리라는 그의 말은 단지 외국인 노동자의 감동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타국의 이방인들이 이 땅에서 마주하는 절망과 희망, 그리고 그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응축된 한 줄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소년의 성공담이 아닌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진심 어린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연설 이후 라지브는 회사 내외에서 작은 변화의 중심에 섰습니다. 공장 관리자들은 처음으로 외국인 직원의 고충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고, 동료들은 라지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못 먹는다는 이유로 눈총을 주던 분위기는 사라졌고, 한국어 발음이 조금 어눌하더라도 끝까지 귀 기울여주는 동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단순히 일 잘하는 외국인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료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어 하나로 그가 해낸 변화는 조직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공장에서 찍힌 짧은 연설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뒤 그 영상은 단 이틀 만에 조회수 수십만을 돌파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진다. 우리가 더 많이 배워야 한다. 한글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진다니. 부끄럽고 고맙다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신이 사용하는 이 언어가 얼마나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생존 도구였는지를 돌아보게 되었고, 동시에 라지브가 견뎌온 시간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곧바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촬영은 자연스럽게 라지브의 고향 네팔로 이어졌습니다. 라지브는 몇 년 만에 고향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어머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그간의 그리움과 감사를 모두 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작은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학교 앞마당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고 아이들은 종이에 쓴 한글을 들고 나왔습니다. 라지브 형, 한국 멋져요. 우리도 형처럼 갈 수 있죠? 라지브는 감격의 말을 잊지 못했고 한참이 지나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젠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마을 원로는 선포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마을의 학교는 라지브 한국어 희망센터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흐느끼며 기도했습니다. 한글이 이 마을에 심은 씨앗이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를 통해 더 넓은 세상과 만날 꿈을 꾸게 되었고, 어른들은 라지브가 쌓아 올린 다리를 따라 희망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라지브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는 EPS 선배로서 교육기관에서 멘토링을 시작했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강의도 직접 맡았습니다. 주말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이는 센터에서 그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들을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김치도 못 먹었고 발음도 안 좋았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해나갔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의 진심 어린 조언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점 라지브만의 매력을 담은 콘텐츠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겪은 생활 이야기, 네팔에서 배운 삶의 지혜, 그리고 두 나라의 문화를 연결하는 따뜻한 메시지. 구독자는 빠르게 늘어났고 방송 출연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공장 안에 조용한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언어의 다리가 되었고 자신의 목소리로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느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한국에 보낸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 말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한 가족의 선택이, 한 아이의 노력이, 한 마을의 바람이 지금은 이토록 큰 울림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라지브는 말합니다. 한국어는 저를 이곳까지 데려온 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배에 다른 사람들을 태우고 싶어요. 저처럼 간절한 누군가가 또 있다면 저는 그 다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의 이 말은 단지 멋진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제 네팔과 한국을 오가며 청소년 대상 한국어 교육 봉사를 이어가고 있고 현지 교육부와도 협력해 한국어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언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사회를 움직이며 나아가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걸 라지브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세계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한글은 이제 그 소년에게 기회였고 지금은 희망을 나누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